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이 한국 기업들이요, 지금 중국의 코로나19 이 봉쇄 조치가 계속 장기화가 되니까요, 이 한국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이 봉쇄 취소화 등 이런 외교적 이 목소리를 내달라. 근데 뭐 기업들이 얼마나 힘이 들면은 이렇게 정부가 좀 나서서 외교적으로 이 중국의 코로나19에 따른 이 봉쇄 조치를 취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해달라 이렇게 나왔는지, 네, 참 그렇다면 뭐 실제적으로 이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이 중국의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봉쇄 조치를 취소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겠는지, 또 이 요청을 또 중국 정부가 어떻게 또 받아들이게 됐는지 뭐 이런 것도 연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만큼 이 한국 기업이 이 어려움을 이 정부를 향해 호소하고 나왔다 뭐 이런 의미가 더 깊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그 세계 경제를 흔드는 이 세 가지의 변수, 주요 변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세 가지 이 주요 변수 해가지고 3제라고 해서 영국의 이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렇게 분석한 기사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미국의 이 긴축 통화 정책, 그러니까 미국의 그 달러는 이 기축 통화죠. 그래서 이 달러 발행과 또 이걸 어떻게 금융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긴축 통화 정책을 썼을 경우에 이제 세계 경제에 또 한번 요동이 칠 것이다 뭐 이런 거고요.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역시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뭐 곡물 가격 상승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는 천연가스하고 석유를 유럽 지역에 많이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 이로 인해서 이 에너지 대란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세계 경제를 흔들 두 번째 이제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중국의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이 봉쇄 조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역시 세계 경제의 악재로 하는데요. 이 이코노미스트지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이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코로나19 위기 재유행에 따른 이 봉쇄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역시 이 세계의 가장 위협적인 이 세계 경제를 흔드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뭐, 그러면은 중국이 좀 여러 가지 뭐 경제 성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거는 뭐 이해가 되겠지만은, 어째서 이 세계 경제와 그리고 이 한국 경제에 이렇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냐, 뭐 이런 의문도 들 것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뭐 오늘 좀 뉴스가 있어서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중국의 이 코로나 재유행, 이 봉쇄 조치로 인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네, 뭐 오늘 뉴스 쭉 보니까요. 어제 4월 11일 오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중국의 이 상하이 코로나19 봉쇄 2주째가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이 발목에 잡혔다. 이 전면 봉쇄, 보름도 안 돼서 상하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4,477명에서 24,943명으로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한국 기업이 현지 공장이 이미 가동 중단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원부자재가 2, 3개월 확보를 했다지만은 장기화 시 이 타격이 크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이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한 2,500에서 한 3,000여 곳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주중대사관이 파악한 건 한 3,000개로 보지만은 이 상하이시가 공식 집계한 기업은 한국 기업이 2,500여 곳 이렇게 수준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데일리가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고집함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래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이 와이어링 하메스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이 무슨 배선 뭉치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이제 공급이 비상이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고요. 또 유통식품업체들 공장이 셧다운돼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래서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봉쇄를 최소화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기아차, 와이어링 하메스 공급 비상.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지난달 중순부터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와이어링 이 하네스는 자동차 각 부분에 전자장치들을 연결하는 전선으로 말 그대로 배선 뭉치를 뜻한다. 현대차, 기아는 부품 재고 현황에 맞춰 일부 컨베이어 벨트를 빈 상태로 돌리는 공피치 방식으로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와이어링 하네스 부족 문제가 길어질 경우 가뜩이나 반도체 부족으로 힘든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네, 요즘 그래서 새 자동차를 사려고 그러면은 예약을 해놨다가 상당히 또 기다리고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부품이 제때 공급이 안 되고 뭐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런 건데, 역시 중국하고 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유통식품 업체들 공장이 셧다운 됐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다는 건데요.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상하이에 생산 설비를 두고 있는 국내 유통식품 업체들이다. 농심,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등은 이미 3월 말 4월 초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여서 피해가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또 머니투데이는요, 이 항구만 열면 뭐하나, 이 길어지는 중국 봉쇄로 한국에 또 물류대란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중국 상하이는요, 이 세계 최대 이 컨테이너 항이라고 하죠. 근데 이 2주째 계속 봉쇄가 되면서 이 물류 대란이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은 지난해 상하이항의 물도량은 약 4,700만 TEU. 전 세계 항구 중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랑한다. 이 상하이항이 멈추면은 중국으로 가야 하는 물량과 중국에서 받아야 하는 물량 모두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아직까지 상하이항 자체는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다. 다만 트럭 운전자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2주 격리가 요구되면서 내륙 운송 효율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선적 일정이 서서히 지연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 상하이항, 네, 뭐 이렇게 좀 그쪽은 배가 들어오기는 하지만은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이 트럭 운전사들 역시 뭐 음성 확인서와 2주 격리가 요구가 되면서 이 내륙 운송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한국 경제를 보니까요, 이 가격이 미쳤다. 중국 갑질에 LG, 삼성, SK 줄줄이 초비상이다. 뭐 이런 기사가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삼성, SDI, SKO는 국내 배터리 생산 빅3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등 소재 양강업체의 원재료 구입 비용이 1년 만에 5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리튬, 니켈 등 광물가 폭등과 함께 $1 환율까지 오르면서 국내 기업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물 시장뿐만 아니라 이 광물을 가공해 만드는 원재료 시장도 중국이 사실상 이 독점을 하고 있다. 2년 새 이 12배 뛰는 리튬, 광물 틀어진 중국, 이 쪼개기 계약으로 가격을 갑질을 하고 있다. 원재료, 이 울며 견연막기로 비싸게 구입하는 이 한국의 기업들, K 배터리, 뭐 이런 기사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밸류체인 거점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발굴해야 한다. 이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신문에 경제면에서는 주요하게 나온 게 중국의 이 코로나19 재유행과 이 봉쇄 조치에 따라서
이 한국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또 울상을 짓고 있다고 그럴까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뉴스 보도가 많은 또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에서는 좀 정부가 나서서, 우리 한국 정부가 좀 나서서 중국의 코로나19 이거에 따른 이 봉쇄 조치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달라, 뭐 이런 요구의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참 어려움이 크다는 반증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과 함께 오늘 또 이 상하이 지역에서요, 일부 지역 이 봉쇄를 좀 완화했다, 좀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거리는 좀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광저우 지역 이쪽에서도 또 전면 또 핵산 검사를 또 실시를 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어떻게 시행되어 가고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을 이렇게 이제 오가면서 경제 활동하고 계시는 뭐 한국인이라든가 이 중국 동포 분들께서도 좀 애로사항이 어느 때보다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